안녕하세요, 부모님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같이 할 영재현TV의 전준홍 원장입니다. 자, 2024학년도 계획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024학년도 준비하시면서 이 포인트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점 사항은 우리가 무엇일까? 제가 학년별로 좀 구분을 갖다 해봤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수학 연산만 지금 시키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수학 연산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되시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반드시 교과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과하고 사고력을 같이 병행해서 꼭 시켜주세요. 사고력만 너무 오래 시켜도 수학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가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는 이 타이밍을 잡으셔서 2학년 후반부부터는 교과에 대한 접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2024학년도에 잡아야 될 게 무엇일까? 4학년, 5학년, 6학년 수학, 영어, 과학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나눠드리면 일단 4학년부터는 이제 K모 준비할 친구들과 K모 준비 안 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진도에 대한 로드맵 구성이 입시에 표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입시에 맞춘 로드맵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어느 학원에 가서 뭐 수원한다, 수상한다, 아니면 중학교 2학년 거 한다. 이 얘기로 따지지 마시고요. 입시의 로드맵을 가질 수 있어 필요한가라고 먼저 결정을 하시고 입시의 로드맵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수학과 과학과 국어를 세팅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 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를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하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영어 학원 자체를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근데 내신할 때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영어 학습에 대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시키실지 그걸 부모님의 가치관으로 놓고 볼 때 확고한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많이 들으지 마시고요. 본인 자녀의 영어 학습에 대한 그 가치관을 6학년 때까지인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지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보낼 것인지를 부모님 스스로가 가치관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영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매번 수학하고 과학이나 국어를 하면서 영어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요새 많아요. 영어 계속 시켜야 되나? 안 해도 되나? 내 아이 이과인데 영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과인데 영어 해야 되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치관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관이 아직 이렇게 딱 올곧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다시 한번 꼭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 공부에 대한 어떤 시작이 이제 고등학교 진로에 따라서 달라지죠. 일반 고등학교를 갈 거면 과학 공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통합과학이 이제 중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갈 거라면 과학을 선택한다고 해서 통합과학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리원, 화원 이 부분의 기본 과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로 과목, 융합 과목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해야 될 게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수학의 로드맵을 잡을 때 같이 과학에 대한 로드맵도 잡아서 입시에 맞춘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과학 비교과대회 당연히 학사 일정 파악하셔서 준비하셔야죠. 중학교 때 가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되기도 하죠. 근데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가서 여유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어떻게 될까? 중학생이라면 사실 예비 중학교 1학년들이라면 3월 이전에 그 입학할 학교에 올해 일정, 그러니까 23학년도에 학사 일정이 어땠는지 그 학사 일정을 먼저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 무엇이 어느 기간에 무슨 대회가 있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본인이 미리 대처를 갖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사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서 좀 어머님도 우리 자녀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수학, 영어, 과학 학습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비 중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그다음에 여기 영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진행을 해왔을 텐데 진행이 안 됐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이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갑자기 특목고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재학교 준비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할 수는 있죠. 그 대신 그만큼 시간이 빠듯하게 가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과 4월 학교 교내 대회 일정 확인하고 이제 그 대회에 맞춰서 준비가 필요하고요. 영재교육 지원자라면 학교에 따라 우리가 과목평가나 시험에 대한 유무 자체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고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미리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을 놓치지 마시고요. 자소서나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미리 다 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구가 바뀌냐? 문구가 안 바뀌어요. 만약에 올해 진짜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이런 자기소개서에 문구가 바뀌는 일은 없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걸 컨펌해 주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 그 첨삭을 받는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예비중 2입니다. 예비중학교 2학년은 이제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계획을 세워야 되죠. 사실 중간고사가 우리가 성적이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목표로 하는 입시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계획을 한번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찬찬히 시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재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연습 꼭 하시고 수학과 과학, 영어, 국어 등에 대한 부분에 학교 시험 대비를 전년도 23학년도 문제를 갖다가 받아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푸는 감에 따라서 본인이 내신 때 이 대비하기도 더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이라면 본인 입시 로드맵에 대한 부분의 작성을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될 친구들 중에 영재교육원에 입학할 학생이라면 일단은 본인이 이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을 클리어 파일이나 30 바인더에 끼워서 준비를 갖다가 해 보시면서 나중에 적정한 산출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채택을 미리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학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영재교육원에 그 입학 전 교과 학습에 대한 어떤 기준점까지는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입학 후에 올라가서 그 아이들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게끔 되어지면 학습을 갖다가 못 쫓아가지는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답답하죠. 그래서 또래 수준에 대한 어떤 학습 전략적 구성이 다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 꼭 해야 할 것,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학년의 위치에서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최선을 다해주세요. 정말 예비 중1 올라가는 친구들까지는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진짜 후회스럽지 않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수학에 대한 꼼꼼한 체크도 중요하지만 너무 성급한 진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방학 때 어머님들께서는 아마 주변에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월화수목금토일을 수학만 돌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학이 는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학이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학을 싫어하거나 수학적 실력이 퇴보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진도는 안 하도록 해주시고 적당한 진도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학년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준비에서 초등학교 3학년은 교대 소프트웨어 과정과 성균관대 지원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맞춘 초등과학 개념 정리와 소프트웨어 과정에 대한 수업들을 좀 들으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지원, 과학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교대, 그다음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과정, 성균관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려대하고 한양대는 올해 이 오픈을 갖다 할지 상황 추이에 대한 부분에 관찰이 필요합니다. 영재교육원 지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 고려대 영재교육원과 한양대 영재교육원은 재오픈을 갖다가 우리가 할지 그 시간이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1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세대 지원이 가능한 수준까지 공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부설 불합격 시에는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가 아니라 보통 한 8월달, 빠르면 8월달, 늦으면 한 10월달 정도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준비하죠? 이렇게 약간 여쭤봤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앞에 선행교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다가 8월달에 발표와 동시에 특강 수업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10월 초에서 11월 말까지 6회에서 8회 정도 그 진행되는 수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일단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8월 말에 발표가 되어진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들을 진행할 거니까 그때 또 참고 삼아서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지금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 네, 정말 세세하게 짰죠? 왜냐면 궁금증을 좀 많이 해결해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머님 그냥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표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교대는 수학은 중학교 2학년 2학년 2학기까지 과학은 뭐 초등 전과정 그리고 중등에 대한 어떤 전체 기본 과정에 대한 것까지 할 수 있는 초등 기본 심화 수업이면 적당히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수학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학은 중등 과정 전 영역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뭐 과학은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끝나 있으면 되는데 아예 들어가서 지금 받는 수업 자체에 대한 난이도가 고등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상에 대한 부분의 진도가 나가고 있으면 좋겠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 중등과학 전 영역이 끝나거나 고등 과정에 대한 부분의 수업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영재교육은 현재 학년에 수학과 과학 진도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면서 관련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적으로 경험을 좀 해보면서 준비를 하면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까지 깔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방학 꼼꼼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 4강의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부모님들이 좀 적합하게 이야기가 좀 되어진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반해서 이야기 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겨울방학 우리가 2달 정도로 길기 때문에 알차게 계획 세우셔서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